기둥의 시멘트도 이렇게 다 부식이 좀 됐습니다. 뭐 금방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아니, 어르신 여기서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나? 네. 한 45년. 이거 나도 출연위원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거기서 어찌 사냐.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살겠어요, 솔직히. 요거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주말에는 제가 보통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요, 오후에는 시티 투어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보시죠. 보시고 나면 아하 하실 겁니다. 가시죠. 이 아파트의 출입구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문. 정문이 정말 독특하죠. 올라오시죠. 이야,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같은데요. 여기 지하에서는 뭔가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많이 노후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0,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높이의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도요타 타네오시가 지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정확한 준공 기록이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1932년 또는 1937년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여하튼 지은 지 86년은 좋긴 넘은 아파트인데 6.25 때도 살아남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층이에요. 1층. 여기 지금 공용 화장실.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불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안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아파트는 지금 중정형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당처럼 돼 있는데 뭐 협소하긴 하지만 건물 중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건물 중앙이 텅 비어 있고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 중앙에는 이렇게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건물 끝까지 올라가니까 저렇게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 연탄을 사용했는데 연탄 창고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관문은 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바꿔놨는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든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영상은 아무래도 두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충정 아파트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그에 관해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국전쟁 6.25 당시에는 이곳이 인민군들이 인민재판소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 지하에서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충정아파트는 지금의 충정아파트가 아니라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1932년 도요타 아파트,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트레모 호텔, 1967년엔 유림 아파트, 1975년에 지금의 충정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4층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5층으로 올라가 있죠. 기둥의 시멘트도 이렇게 다 부식이 좀 됐습니다. 뭐 금방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 안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된 티가 건물 외벽에서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안전상의 문제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엔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 주민들이 창고로 여길 연탄을 넣었던 곳입니다. 정말 이 아파트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한 아파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제 시대도 겪었죠. 6.25도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와 관련된 웃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아들 6형제의 목숨을 바친 김병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내국인 최초 건국 공로 훈장까지 받게 되었죠. 정권이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김병조라는 사람의 뭉클한 사연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병조를 불러 임자 참 훌륭하구만 그래. 자네가 진정한 애국자야 하면서 충정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인 당시 권리권을 1962년에 하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6형제를 전쟁에서 잃었다는 김병조의 가슴 아픈 사연은 얼마 안 가 거짓말로 드러났고 김병조는 갑자기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김병조에게서 이 건물을 다시 빼앗았죠. 천정은 그냥 이렇게 합판으로 덧대놨습니다. 지금. 예. 올라가 볼게요. 창문도 이게 다시 이렇게 보수한 창문이긴 한데 오래됐습니다. 4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할 만큼, 그것도 서울 중심에서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 사건을 거치며 1967년에는 유림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충정로 왕복 8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가게 되고 당시 입주해 있던 52가구 중에 19가구가 헐렸는데요. 통째로 철거할 수도 있었지만 입주자들과의 보상 등의 분쟁으로 인해서 확장 공사에 명확히 걸리는 19가구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잘려나간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복도와 계단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의 독특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가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철거가 됩니다. 마침내 200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대상이 되었는데요. 입주자들과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은 재개발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상금 협상 당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의 5층은 김병조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건물을 받았을 당시 불법으로 증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층에 살고 있는 분들은 토지 지분이 없다고 합니다. 4층 이하의 세대들은 5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지분이 없으므로 이들이 보상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서울시는 2022년 작년 6월 15일에 충정아파트의 철거 내용이 포함된 정비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즈음에 철거가 예정돼 있죠. 자, 저기가 5층이죠. 저쪽에 정문 계단 말고 이렇게 아파트 중앙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5층까지 올라가. 와, 외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놓고 키우네요. 이거 상추인데. 상추. 예. 아니, 어르신 여기서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예. 한 46년. 46년 사셨어요? 40년. 와, 어르신께서 가장 오래 사셨죠? 저지? 30년. 네, 이거 관리를 15년을 봤어요. 여기 아파트 관리를? 예. 야, 대단하시네. 네. 이거 나도 추진위원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모형으로 다 남겨놓는군요. 예, 다 남겨놔요. 저기 우리 터에다가 모형으로 쬐까나게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설계가 와서 또 크게 한다고 뭐라 그랬지. 우리 땅에다가 크게 그렇게 주인들이 여기서 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에 다 살고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교통 보고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사는 건데 크게 걱정하지 마라. 요거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85년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주변엔 아주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여기는 그대로 80년 넘는 세월을 꿋꿋이 이 자리에 지켰던 거죠. 여기 한층 더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옥상으로 가는 데인데. 우와. 이야. 오. 오. 와, 천정은 이렇게 방수를 했어요.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야. 근데 이 밝기가 좀 불안한데? 와, 여기 바로 길 건너에는 스타벅스가 있어. 천정이 슬라브 지붕으로 돼 있어요. 네. 정말 영상을 잘 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콩나물 국밥 6,000원은 이건 왜 붙어 있는 건지, 이게. 그냥 이걸로 막아놓은 것 같아. 콩나물 국밥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막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옥상에서 저기 아래를 한번 볼까요? 와, 5층인데 높아 보여요. 야, 깊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건물은 근현대사적 역사적 가치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건물의 노후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이 좀 걱정되는데,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역사적인 건물 이제 머지않아 철거되고 이렇게 모형물로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